안녕하세요, 게스맨입니다. 지난 1회에서 36V, 48V의 모터에 대한 진실을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의 기술과 앞으로 나올 모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매년 새로운 모터가 나오고 더 좋은 배터리가 나온다 그러지만, 사실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요, 모터와 배터리 기술력의 발전은 크게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간단한 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쉬의 기술력, 그리고 대중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바팡의 기술력, 이렇게 따져보면요, 어차피 모터 효율은 85% 내외입니다. 어차피 보쉬도 90% 못 넘어가고 바팡도 90% 못 넘어가고 80% 이상은 되고 한 85% 내외의 모터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터 효율은요,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회전력이나 힘으로 실제로 바퀴를 굴리는 그까지의 에너지의 전환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효율은 중국에서 만드나 독일에서 만드나 크게 차이 없습니다. 혁신적으로 30% 출력을 개선하고 힘을 세게 하고 이런 기술력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듣보잡 모터 회사들이 말하는 그런 거하고 좀 수준이 다르고요. 어느 정도 레벨을 갖춘 회사들이 얘기하는 몇 프로의 기술 혁신, 제가 볼 때 앞으로 2%, 3% 이상 개선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더 좋은 게 나와도 남은 마진, 효율은 100%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남은 마진이 10%밖에 안 되는데 100%를 어차피 못 갈 거고 90%를 넘어가도 남은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도 1, 2%밖에 차이를 못 낼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더 좋은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남아있는 마진은 10% 내외입니다. 배터리 효율은 지금까지 10년 전 기술보다는 조금 발전됐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최적이요, 약 한 50g 미만인 18650 담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은 3500mAh, 3.6V 기준으로요, 약 12W 내외인데, 이게 점점 좋아져서 폭발적으로 2배, 4배 이런 에너지 기술이 나오는 건 리튬이온 소재를 사용하고는 불가능한 수치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3500mAh가 나온 지 꽤 됐는데요. 한 제가 알기로 5년 이상, 10년까지는 아니고 5년 이상 됐지만 아직 그 이상의 발전된 대용량의 배터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를 50g에 약 12W 정도 나오는 등 100g에 24W 정도, 그 정도 기술력이면 앞으로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든지 특별한 배터리가 나와서 2배로 더 큰다든지 하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새로운 방식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는 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효율, 배터리의 성능은 중국산이나 독일산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굴리는 메커니즘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나고 퀄리티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에너지의 최적이나 힘, 퍼포먼스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또 지나갑니다. 두 번째 얘기는 새로운 모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증된 메이저급 모터들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모터 회사들은 500W 출력에 몇 뉴턴 나온다고 컨셉을 치는데요, 실제로 그 뉴턴 메타를 정확하게 계산했을지, 그리고 정말 그 출력이 나올지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쉬, 브로체, 시마노 이런 큰 대형 판까지 포함해서요, 큰 회사들은 나와 있는 데이터가 뻔합니다. 지금 현재 250W 정도 출력을 사용하는 모터는 최고 출력이 한 700W 내외, 그리고 토크는 80에서 90, 제일 센 게 90 정도고요, 250W 모터에서는. 그리고 낮은 거는 75, 더 낮게 쓰는 데는 50짜리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어차피 스펙상 나오는 거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듣보잡 회사들이 얘기하는 500W에 130Nm, 사실은 그대로 믿으면 자기만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쉬 모터 85Nm는 그렇지만 실제 써보신 분들은 말 안 되는 회사의 500W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차이는 기술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배터리 얘기입니다. 이 배터리 용량, 전기 자전거에 얼마나 배터리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희는 애초에 설계할 때 기준이 미니벨로는 하루에 약 한 50km 정도 운행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요, 아주 편하게 모터 배터리 힘으로만 가면 한 30km,
그리고 좀 편하게 부드럽게 운행하면 한 50km, 빡시게 페달링하면 100km 정도 갈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배터리를 용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의 선진 자전거 회사들, 일본의 회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이런 핸드폰 하나를 보실 때 하루에 한 번 충전하면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충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1kg짜리 배터리를 뒤에 한번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충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고 좋을까요? 일주일 내에 충전 한번 안 하기 위해서 1kg짜리 핸드폰 뒤에 배터리를 한번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바람직한 일일까요? 핸드폰은 하루에 한 번 충전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녁에 잠을 자야 되니까, 그죠? 12시간 정도만 뭐 계속 사용하거나 하루 정도만 버티면 되지 일주일 내내 쓰는 배터리를 핸드폰에 기본으로 장착하지 않습니다.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단 예외는 있습니다. 뭐 배달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투바이, 오토바이급은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전거다운 자전거는 하루에 50km를 편하게 갈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배터리가 크면 힘이 좋아진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배터리 용량은 기름통, 자동차로 치면 기름통의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통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 부산 왕복을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되는 거지 기름통이 크다고 출력이 2배로 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름통이 너무 작으면 사실은 출력을 조금 제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용량만 유지해주면 배터리 용량은 모터의 출력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쓰는 한도 내에서는 일정하게 나와주는 게 중요하지 엄청난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얘기입니다. 자전거 회사들이 요즘 많이 경쟁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출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다 부품을 끼워 맞춥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뭐 구동계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휠셋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단지 배터리 용량이 얼마고 모터가 몇 와트인지만 보이지 나머지는 사실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소비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얄팍한 회사들은 소비자 가격을 딱 접근하기 좋은 가격을 맞춰놓고요. 거기다가 부속을 끼워 넣습니다. 대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터의 출력, 배터리 용량은 이만큼 키웁니다. 데이터 스펙으로 보니까요. 그렇지만 나머지 보이지 않는 것,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을 원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듣보잡 변속기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타이어 등급을 낮춘다든지, 브레이크 등급을 낮춘다든지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잘 헷갈리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원가를 낮춰서 가격을 전체적으로 낮춰서 현혹시킨다는 건데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부품 하나하나 등급을 좀 따져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승을 해보셔야 돼요. 그 듣보잡 회사 10단이랑 제대로 된 10단 변속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격도 물론 몇 배의 차이가 나고요. 근데 그런 거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10단 똑같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이런 거는 소비자가 공부를 하셔야지만 알 수 있고, 제가 널리 얘기하는 거 꼭 시승을 해보시라는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격을 맞춰놓고 억지로 부품 등급을 끼워 맞춘 제품을 살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좋은 부품을 골라서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좋은 제품을 만든 전기자전거를 살 것인지 소비자가 결국 선택을 해야 되고요. 오래 안 걸립니다. 타보시면, 한 달만 타보면 이거 아닌데, 이거 정말 잘 만든 제품인데 소비자가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얘기 마저 들어갑니다. 부품 등급에 타협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자전거 회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자전거 회사 중에는요, 거품이 가장 적고 좋은 부품을 사용하고 가성비가 좋다는 자전거 회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회사입니다. 자이언트. 전 세계 규모로 보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이 캐파가 제일 크니까 규모에 견제해서 좋은 부품을 사용하고 전용 부품을 사용하고도 가격을 많이 내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가 가장 등급 비준 가성비가 좋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거품이 많았던 메이저급 회사들이 가격을 내고를 해서 많이 내렸습니다. 할인적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오히려 이 자이언트는 내릴 여력이 별로 없고 여기 있던 회사 이만큼 내려가지고 자이언트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기억합니다. 자이언트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그리고 전용 부속이 많아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자이언트 브랜드를 찍은 부속들이 많아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그렇게 만들기, 규모의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품 가격이나 등급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부속을 사용하고
원가를 투자를 많이 한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꼭 벨로스트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해 보시고요. 부품 하나하나 등급을 따져 보시면 와, 이 회사는 그래도 좋은 부속을 썼네, 이 회사는 원가에 투자하고 그리고 라이드 입장에서 좋은 부속을 썼네라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시는 거 역시 소비자도 공부를 해야지만 보입니다. 6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하츠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U22 호환 모델이고요. 해외 수출형으로 개발한 모델입니다. 자, 여기에도 똑같은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원가를 아끼지 않고 좋은 부속을 써서 라이드가 정말 라이딩하기 편하게, 잘 보시면 부품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정말 이 가격에 이런 부속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좋은 부속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들을 저기 만원짜리 부속 쓸 때 정말 한 8만원 정도 되는 변속기를 사용하고, 이것도 알리 가격 기준입니다. 좋은 부속을 쓰고도 이 가격 179만원에 런칭할 수 있는 것은 센터 드라이브 모터의 장점, 이런 걸 한번 우리 소비자들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정말 답답합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허브 모터에 배터리만 이렇게 용량 키워서 거품이 많은 제품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한두 달만 타보면 이거 무거워서 못하겠네, 무슨 자전거 30km 가까이 나갈까 하는 이런 거 하고, 정말 20km밖에 안 되는 가벼운 자전거에 배터리 용량은 적지만 내가 페달링하면 얼마든지 거리가 늘어나고 추가 배터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내 나름대로 나만의 자전거, 만족도가 높은 자전거를 만들어낸 것이 이하츠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충분히 한 번만 시승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전기를 한번 끄고 타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 파스 0을 놓으면 전기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가 됩니다. 그랬을 때 페달링 해보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기 없이도 30km를 밟을 수 있는 반면에 전기가 없으면 25km를 절대로 넘기기 힘든 자전거 충분히 있습니다. 그 중에 소비자는 좋은 자전거를 골라내는 것이 공부하셔야 됩니다.